디저트 컨설팅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틀을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 분위기, 두 번째는 이제 식음료, 세 번째는 서비스인데요. 카페 분위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테리어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음료 부분에 있어서 대략 이런 주제로 갈 건데 어떤 디저트를 선택을 해야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도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 직원분들이 웃는 그런 미소나 포장재가 불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만 늘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을 놓쳐서 서비스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까지 도달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큰 틀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카페 분위기를 먼저 주도를 하려고 하죠. 너무 큰 규모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압도시켜야지 고객분들한테 눈에 띌 수도 있고 홍보가 되기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디저트나 음료 종류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생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가져다가 판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만 와서 사진 찍고 그냥 가는 정도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형 베이커리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디저트나 음료 중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야 여기는 대박이 나요. 특징적인 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밖에 없는데, 인테리어만 잘 되면 여기는 대박나서 음료나 뭐 디저트 그냥 기본적인 거 평타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시려면 그런 시그니처 메뉴들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가져가시고, 뭐 계절별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당연히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름, 겨울철로 나눠서 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1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나는 디저트랑 음료를 만들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할 건데, 카페 분위기나 인테리어는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져가면 돼. 근데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보여지기에도 제일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디저트 포장할 때 예쁜 패키징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국은 이렇게 캐리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캐리어를 쓰는 카페들도 있어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 디저트랑 음료랑 둘 다 사가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의 불편함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에 과연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창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 창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테리어 업체랑 많이 계약을 하고 오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인테리어랑 계약을 하는 순간 저희는 엄청 다급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10평에서 20평 기준으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고 가오픈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마련이 되는데, 대표는 한 명인데 여러 업체들에서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따라가게 돼요. 전문가들 말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갖고 가야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카페의 그런 이미지와 아이덴티티가 담긴 게 전혀 없어요. 인테리어 브랜딩 계약하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메뉴 결정을 먼저 하시고, 메뉴 결정을 하게 되면 주방 집기류들이 결정이 되는데 주방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팀을 먼저 만나게 되면 미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름다움만 추구하니까 주방이 엄청 좁아져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랑 브랜딩 업체를 만나 뵙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디저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카페의 아이덴티티랑 매장 컨셉,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리고 현재 유행 중인 카페 아이템, 재료에 대한 특성. 저는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보통 많이 메뉴 개발을 도입을 하는데, 현재 이제 유행 중인 카페 아이템을 리서치를 해서 다른 플러스 알파가 되는 무언가랑 접목을 시켜서 메뉴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면 SNS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보통 제철 과일을 많이 활용을 해서 메뉴 개발을 하시는데, 제철 과일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당도나 퀄리티 자체가 높고 정말 그 고유의 맛까지 전달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렌지 세그먼트랑 만다린 퓨레 2가지를 먼저 같이 냄비에다가 계량을 해요. 설탕이랑 팩틴 계량해둔 거를 넣을 건데요. 팩틴은 85도에서부터 반응을 하기 때문에 85도까지는 끓여주셔야 돼요. 저는 살짝 식힐 거예요.
무스 링을 랩핑을 할게요. 무스띠를 둘러주셔도 되고 안 둘러주셔도 되는데 둘러주시게 되면 뺄 때 조금 더 손쉬워서 오렌지 제스트랑 레몬 주스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넣어줄게요. 과육만 넣게 되면은 향이 없어서 제스트를 넣게 되면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익스트랙을 넣을 건데 0.5g이에요. 13방울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쪽에 부어볼게요. 얘는 대략 150g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굳혀줄 거예요. 보통 이제 셰프님들이 많이 개발을 하실 때 원재료를 가지고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완전 대비되는 맛을 가지고 연결 지점을 하나를 찾아서 개발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저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연결 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인서트의 한 부분을 마스카포네 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설탕 10g이랑 노른자랑 같이 해가지고 믹싱을 할 거예요. 약간 뽀해질 때까지 쳐줍니다. 마스카포네랑 오렌지 콩피랑 같이 해서 살짝 풀어놓겠습니다. 생크림이랑 그랑 마르니에 술을 제가 갖고 왔어요. 오렌지 리큐르 말고 그랑 마르니에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오렌지 다 오렌지면 맛이 너무 진부해져서 향적으로만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이 술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생크림이랑 같이 해서 whip을 쳐볼게요. 왼쪽에는 시럽을 끓이고 있고 오른쪽에는 봉부를 치고 있어요. 실제 온도가 이제 118도가 되었고 이 정도 되기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젤라틴을 이제 넣어볼게요. 마스카포네 무스는 티라미수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어울리는 리큐르까지 함께 같이 넣으면 정말 맛있는 티라미수가 되니까 제품을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 그람수는 84g 정도를 덜 거예요. 중탕을 살짝 가볍게 해주시고요. 두 번에 나눠서 섞어줄게요. 여기에 생크림을 이 상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레이즈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물이랑 설탕이랑 물엿 같이 넣어줄게요. 끓여주시면 되는데 그 온도가 대략 104도에서 105도 정도가 돼요. 화이트 초콜릿이랑 연유랑 같이 넣은 거에 바로 집어 넣어줄게요. 그냥 바로 초콜릿을 섞게 되면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초콜릿은 녹지 않고 그럼 다시 데워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기다려줬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섞일 때쯤에 젤라틴 넣고 전체적으로 다 갈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티탄 넣어줄 건데요. 소량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홈 보이실까요? 이 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틈으로 기포랑 이제 티탄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섞이고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돌지 않아요. 이 정도 색깔이 제일 바탕색으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무스의 바닥 부분인 크루스티앙을 만들 건데요. 프랄린 먼저 제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탕, 소금 먼저 집어넣고 물은 소량만 조금 넣을게요. 아몬드 분태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해서 갖고 왔고요. 계속 저어주면서 백태화를 시킬 거고요. 카라멜화된 아몬드 분태를 펼쳐서 식혀줄 거예요. 이렇게 식었으면 넣어줍니다. 식물성 오일을 넣어서 잘 갈릴 수 있게끔 도와줄게요. 이제 스프레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초콜릿 녹이는 거는 중탕할 거고요. 초콜릿 녹인 거를 넣어줍니다. 넣어볼게요.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저희가 초코무스 본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생크림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쳐주셔야 돼요. 앙글레이즈 바로 넘어갈게요. 초콜릿은 볼에다가 넣어주시고 우유를 넣고 맛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설탕이 아니라 트리몰린을 사용했는데요. 설탕이랑 비교를 하자면 당도가 얘가 0.9%예요. 설탕이 1이라고 하면 일단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무스 자체가 조금 더 촉촉하고 금방 마르지 않는 상태로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물엿으로 대체는 어렵습니다. 계란 자체가 설탕이랑 닿게 되면 금방 굳어요. 빨리 좀 섞어주셔야 돼요.
주걱에서 일자로 그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정도 텍스처는 완성된 겁니다. 젤라틴 넣고 체에 한번 걸을 거예요. 혹시나 이제 익었을 노른자, 우유 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걸르면서 넣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섞어줄 거예요. 휘퍼로 한번 빠르게 생크림을 휘블 가볍게 쳐서 초콜릿에다가 넣어주면서 섞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스를 한 50% 정도 틀에 담습니다. 벽면에 한번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도 해주셔야 돼요. 1분 정도만 굳혔다가 그 다음에 작업할게요. 글레이즈 만든 거 제가 미리 해서 갖고 왔어요. 무스를 집어넣어 주시는데 살짝 벌려서 작업한 크루스티앙을 꺼내서 붙여줍니다. 각진 무스도 보여드릴게요. 손에 열감을 이용을 해서 모서리를 둘러줍니다. 이 작업을 해주시지 않으면 글레이즈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제철 과일을 이용해서 위에 데코레이션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